지난 5월 28일. 예, 여기는 지금 대전. 뭐야? 여러분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애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안 들어가? 구조 안 해? 사건은 한 제보 영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죠?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난장판 같아요, 약간. 동물들의 배설물과 쓰레기가 뒤섞인 공간. 12마리의 동물들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저기서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새끼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거 다 팔이에요? 악취가 진동하는 집 곳곳엔 벌레들이 들끓고 있었는데요. 방치된 동물들과 사라진 주인. 대체 이 빌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작진은 당시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동물 구조 단체를 만났습니다. 동물 아이들이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현장 제보를 받고 두 단체 대표님이 연대해가지고 이제 현장에 왔고 다리를 절거나 아파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일단은 환경 자체가 아예 그냥 치우지 않는 쓰레기 집이었어요. 네, 쓰레기장 그냥. 오셨을 때 안에 거주자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동물들만 남긴 채 사라진 방 주인. 이상합니다. 갇혀서 방치된 동물들은 구조단체의 신고로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때 여기가 또 악취가 심한가 봐요. 냄새가 피어나나 봅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이 지났는데 지금 이 정도로 냄새가 났다는 건 지금. 실제로 취재 당시 청소를 한 상태였음에도 여전히 악취가 심했다고 합니다. 골치아파 여러 가지로. 아무래도 주변에 지저분한 게 많이 나오잖아. 우리 여기 사는 사람들 다 뭐라고 그랬어. 이게 진짜 나아진 거예요. 악취가 진짜 헛발치 나올 정도로 악취가 나가지고 소파리, 날파리, 지네까지. 지네요? 악취걸레요. 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방치 현장. 과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애니멀 호딩이라고도 하는데요. 광적으로 아이들을 수집을 하죠. 그 아이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관리가 혼자도 되지가 않거든요. 저는 당연하게 우리가 원래 항상 구조해왔던 그런 방치돼 있고 애들 이렇게 물사료 못 먹고 있는 그런 현장을 생각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살해 협박이고 피사진, 칼사진 이런 것들이 막 저한테 제보가 오고. 네? 방 주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동물 방치 현장을 처음 발견한 제보자이기도 한데요. 방 주인은 원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타투이스트. 같은 타투이스트 작업자. 네. 이미 너무 소문이 많이 나 있었어요. 이 타투 씬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막 어떻게 수근수근 하니까. 나 씨는 타투이스트들 사이에서 꽤나 유명 인사였습니다.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고를 칠 것 같은 위태로워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눈부터 돌아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거에도 되게 많이 좀 싸우려고 하신다거나 조금 뭔가 쎄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아프대 아파 약을 정신병 약을 먹는데요. 네? 마치 시한폭탄 같았다는 나 씨. 은지 씨도 그녀와 갈등이 생긴 뒤 연락을 끊었는데요. 그러던 지난 5월 21일 나 씨로부터 이상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 죽이러 갈게. 네? 걸레 같은 바퀴벌레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무참히 죽여줄게. 너 이제 지금 너 어디 있는지 알거든? 이게 피바다. 아이고. 섬뜩합니다. 방송에서 차마 공개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협박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네요. 갑자기 맛있는 것을 먹자고 하는가 하면 곧이어 섬뜩한 말을 내뱉는 종잡을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 믹서기라뇨? 그리고 은지 씨가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제보를 보내주더라고요. 네가 이경질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거짓말이니까 죽여버릴게. 거짓말이야. 어쩔 건데 네가 발작부터 걸렸잖아. 너 내가 진짜 경고하는데. 너 진짜 뒤졌어. 뭐죠 이거 진짜로? 협박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은지 씨뿐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와. 그리고 여러 피해자 가운데 가장 위험에 처한 걸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거 뭐죠? 나 씨가 자신의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둔 협박 메시지입니다. 우와. 아이고. 나 씨에게 공개적으로 지목당한 피해자 소정 씨. 그날 그녀는 하루 종일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아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예. 제가 답을 안 하는데도 거의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계속 카톡을 보내고 칼 사진을 보내고 그다음 무슨 피 사진을 보내면서 나는 다 죽이고 갈 거라고. 아니 너무 소름 돋아요. 이해가 안 되네. 와. 그러면서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너가 나를 모욕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사과하기 전까지 자기는 계속 할 거라고. 아니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요? 시칼 사진을 받고 충격에 빠진 소정 씨. 그런데 나 씨의 협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피해자를 찾아온 거예요? 이건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진 않네. 깨졌네. 그리고 가게 앞엔 실제로 나 씨가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거 뭐죠? 가게 앞에 모형 CCTV가 있는데 그거를 일단 부숴놓고 뭐 초인종도 부숴놓고 쓰레기 봉투 이런 거 그냥 발로 참는지 뭔지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아이고. 소정 씨의 가게 앞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사라진 나 씨. 놀란 건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진짜 칼 들고 있을까 봐. 너무 깜짝 놀랐죠. 얘 완전 눈 돌았구나. 뭘 할지 이제 모르니까. 서둘러 경찰에 신고한 소정 씨.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고 나 씨는 경찰과 격렬한 대치를 벌였는데요. 아니요. 카메라 꼈어요. 저 지금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있어요. 저 지금 억울해요. 나 씨가 직접 찍은 거네요.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이거 고르라 시킬 거예요. 아니요. 나 지금 무서워요. 아니 제가 더 무서워요. 제가 더 무서워요. 어이? 아니 저 관리를. 아니 관리인이가 다예요. 왜 여기 집에다가 왜 들어와요? 왜 이거 한 거야? 에이? 피의자는 출동 경찰관을 향해 온갖 욕설과 들어오면 죽어버리겠다는 등 난동을 피우는 상황으로 검거하려고 하자 악에 받쳐 소리를 치며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긴급 체포하였습니다. 체포 후에도 그녀의 저항은 계속됐습니다. 날 왜 찍어요, 나는? 이거 왜 제가 차야 되죠? 이건 범죄자가 차는 거예요. 저는 범죄자가 아니고 저는 잘못을 안 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아까 칼 사진 보내고 이런 거 다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요. 왜요? 사진 보낸 거는 협의 아니에요. 진짜 하나만 들어주세요, 선생님. 칼 사진을 보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실행하고 그 칼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협박을 했으면 죄예요. 근데 저는 아무 짓도 안 해서 칼을 들고 나가지도 않았고 그냥 거기 빼주시고 누나랑 집에 들어왔어요. 난 그거 한 번 하고 끝냈어요, 마음에서. 근데 왜 또 건드려요? 선생님이 그거를... 저 이거 물 좀 마실게요. 그거 사진 보내고...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 21일. 그 전부터 나 씨에게 이상한 낌새가 있었는데요. 5월 근처였어요. 뭔가 스토리 보면 다른 사람하고도 계속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면. 친했던 동생이랑 싸우고 뭐 하고 수강생들이랑도 엄청 싸우고 헬스장을 끊었는데 선불 안 해줘가지고 막 재판 싸우고 나왔다 그러고 동물병원에서도 막 깎아달라고. 갈등을 몰고 다니던 그녀는 사건 전날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수강생 중에서 되게 잘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자랑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팔로워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성공한 그를 자랑스러워했다는 나 씨. 본인의 프라이드였던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네 나한테 수강해. 가 작업을 잘해요. 근데도 자기가 가르쳤으니까 잔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 예전에 수강생에게 자꾸 가르치려고 연락을 했던 그런 거군요. 거네. 자기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툭툭 건드니까 씨가 정중하게 연락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눈이 또 돈 거예요.
제자로부터 거절당하자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자신의 SNS에 글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오래전 사망한 자신의 부친 부고글을 올리며 협박하기도 했는데요.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쓴 글이 보면은 자기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죽인 거다. 뭐 다른 사람도 죽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나 씨의 폭주는 SNS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 미친 사람 취급해 너도? 무슨 소리야? 거짓말이니까 죽여버릴게. 거짓말이야. 나 살인했거든? 살인 미수죄야. 나 진짜야. 칼 들고 빨가먹고 다녔어. 아이고. 심지어 관리인이 전체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그냥 미란이 어디서 들어왔다라고 주의해달라. 여느 때처럼 온 빌라 관리인의 단체 문자. 그런데 대단했어. 이게 두들기는 게 아니야. 막발로 차고 두들기고 막 욕. 난 평생 처음 들어본 욕 있잖아. 근데 무슨 눈동자는 맛이 같더라. 나도 깔보고 뭐 좀 막 부딪혔으면 일 났어. 아니 막 소란 치더니 저기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살래요. 핸드폰을 달라고요? 네, 왜 그러냐고. 처음부터 욕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대더라고. 왜 나한테만 문자를 보내냐고 10분마다 툭 두드려갖고 막 그 문자 확인한다고. 나중에는 돈 월세 받은 거 다 토해내래. 아니 갑자기 저런다고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그 피해의식이 상당히 심하고 순간순간 어떤 눈빛이라든가 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분노를 축적을 해놓은 거예요. 너 지금 나를 무시했었지. 너 속으로 나를 이렇게 생각했었지. 그 관계성에 있어서 그 분노 수위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바로 폭발하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 근데 난 진짜로 착했어. 만나면 인사도 잘하고 상냥하고 왜 이렇게 됐나 막 그게 의문이라니까. 나 씨가 살해 협박을 하기 이전에 피해자들과 나눈 대화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다정한 모습인데요. 다른 사람 같아요. 예. 특히 식칼 사진을 받은 피해자 소정 씨에게는 타투를 직접 해줄 정도로 호의적이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 중한 얘기 없는 게 갑자기 이러는 거라.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무슨 준비할 틈도 없이 바로 갑자기 아수라백정마냥 그냥 아예 확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돌변한 나 씨. 소정 씨와 동료들은 나 씨가 던지는 말들로 이유를 추측할 뿐이었습니다. 얘가 우리들 사이에 이간질했다. 저희는 얘가 성격이 싫어서 멀어진 건데 때문에 멀어진 줄 아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소 소정 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진 보내고 그 문 뒤지고 막 한 건 인정하는 거 같아. 그 부분은 인정하는데 내가 칼 들고 나갔냐고요. 문자 보낸 거 맞아요? 문자 보낸 거 맞다니까? 근데 문자 보낸 게 뭐 어땠다고? 그게 뭐 협박이세요? 네. 아니에요. 저는 재물 손괴를 했기 때문에 들어온 거고 그 사진 때문에는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정확히 해주세요. 알겠어요. 그거 좀 따져볼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아이고. 난 별일을 다 당하네. 야, 너 때문에 경찰서 이렇게 온다. 억울하네.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통화하시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저 혼자 찍는 거예요. 억울해서. 내 모습이 억울해서. 아유, 근데 난 이런 모습도 멋있고 예뻐. 왜냐면 나는 원래 내가 잘난 걸 알거든요. 나한테 싹싹 튀는 모습 보여드릴게 진짜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행동 양상 이런 거 봐서는 경계선 인격 장애의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리고 경찰서에서 난동 부를 때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카메라를 켜고 거기에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초래될 거고 상대가 조심을 할지까지 다 계산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서 매우 충동적으로 매우 공격적이에요. 위험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벌어졌을 수 있어요. 그녀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혹시 잘 모르시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고 남동생하고는 아예 연애 끊은 걸 알고 있어요. 친한 사람이 있다거나 들어보신 일이? 딱히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녀를 돌볼 가족은 아무도 없는 걸까? 수소문 결과 대전에 나 씨의 친인척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MBC 방송국에서 왔는데 조카분 지금 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나누고 싶어서 좀 왔거든요.
제작진의 방문에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는 여자. 조심스레 나 씨의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버님 뭐 이렇게 살해 협박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 보낸 건 알고 계셨어요? 그런 얘기 전에 들었어요. 예전에도 연락이 안 돼서 집을 한번 찾아가 봤더니 네. 집이 막 난리가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가지고 네. 그때는 더 심했었어요. 동물도 죽어있고 막 아이고. 동물이 죽었었어요? 배변이냐 오면 막 다 점프 돼가지고 그때도 칼부림이 났다고 그랬나 생각. 네? 그녀의 폭주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울증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왔던 것 같아요. 애가 뭐 학교 다닐 때는 똑똑하고 막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이제 미술 전공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장래과가 생겼다 걸리고 낸 거요. 아마 그 당시에 충격이 많이 컸나 봐. 아버지하고 많이 안 좋았죠. 엄마도 많이 아팠어요. 이게 뭐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 씨는 타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뭐 500만 원인가 대줘서 그거를 배우고 해서 여기 와서 타투샵 차리고서 얼마나 잘됐다 했거든요. 미술을 좋아했으니 타투 일도 잘 맞았나 봅니다. 네. 잘 그리네요. 이제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동생하고도. 내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안 받고. 다른 보호자가 있어요? 가족 중에는 없어요. 뭐 양엄마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 양엄마요? 평소 나 씨는 자신에게 친엄마와 같은 존재가 있다며 주위에 말하곤 했다는데요. 그분을 이제 엄마라고 불렀어요. 전화하는 거랑 목소리만 들었지 실제로 뵌 적은 없습니다. 이 집이에요, 이 집. 저한테 전화가 왔었죠. 그러니까 동물 건들지 마라. 걔는 내 양딸이고 잘 키우고 있다. 도대체 누구죠? 누굴까요? 우리 딸 후배예요. 부모들이 어릴 때 돌아가시 모르니까 품어주고 싶더라고. 아줌마한테 그때 엄마라고 그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엄마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막 그러면서 막 사주려고 하고. 비록 남이지만 10년째 엄마와 딸 사이처럼 지낸다는 두 사람. 좋으신 분이시네요. 현재 나 씨의 상황에 대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피해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뭐 죽이겠다, 칼 피사진 보내고 그럼 그분들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말만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할 애는 아니거든. 네? 그거는 이게 뭔가 이제 착한 애야. 나는 뭐 해코지하고 이럴 애는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내가 알 때는 어쨌든 뭐 경찰서 가 있을 때니까 더 이상 위험하고 그런 건 없었죠. 정말로 말뿐인 협박인 걸까? 나 씨가 체포되고 이틀 후 소정 씨에게 모르는 번호로 남겨진 음성 메시지. 아니 전화 안 받냐? 나 지금 정신병원이다. 내가 적어도 여기서 2주, 3주, 한 달이든 어떻게든 뱉어서 나갈 텐데 나간 뒤에 네가 나한테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해봤자 소용 1도 없는 거 알지? 내 성격 알지? 좋게 얘기할 때 사과해라. 알겠냐? 아니 정신병원에 입원해서까지 저렇게 전화를 한다고요? 확인 결과 나 씨는 현재 행정 입원 절차를 통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행정 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 지자체장의 명령으로 진행이 됩니다. 병원 안에서도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너무 무서운 상황인데요. 네. 엄청 무서워하고 엄청 힘들었어요. 경찰서에서도 머리 쥐어 싸매면서 벌벌 떨고 작은 소리만 나도 되게 막 움찔움찔하고 막 길 가다가도 되게 무서워. 사람들 시선부터 무섭다. 공포스러워요. 그럼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죽을까 봐 무서웠고 나중에는 죽어도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는 그녀의 경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불안합니다. 이야.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런 경우 정말 그 아무도 이거는 정말 숙련된 심리치료사가 장기적으로 심리치료를 해야 돼요. 약물치료 당연히 해야 하고. 그 경계성격장애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심리치료하고
제대로 재발 예방을 위해서 좀 뭐가 필요한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나 씨가 입원한 지 2주. 그냥 어떻게 만났어요. 면회 같아갖고. 아, 면회 다녀오셨어요? 네. 어땠어요? 보셨을 때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약 때문인지 모르지만 혀가 안 돌아가더라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어떻게 해야겠대요? 동물들에 대해서는? 보내기로 했어요. 다 각서까지 다 쓰고. 그래도 그러더라고. 엄마 나 나가면은 약 잘 먹고 잘했죠. 엄마 말 잘 듣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남동생이 어쨌든 2년 끄고 산다고 하면은 야가 이제 뭐 퇴원하면은 어쨌든 내가 보통해야 돼. 야가 뭐 어떻게 가서 뭐 노숙 생활할 거고 뭐 할 거요. 하고 있다가 이제 천천히 상의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래 나오면은 잘 어떻게 좀 케어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스스로 만든 섬 안에 갇혀버린 나 씨. 그녀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녀가 남긴 경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